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의 주요 소식과 시황, 청취자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 또 주요 뉴스들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오후 4시 기준 시세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혼조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BTC는 전날보다 0.896% 상승해서요. 11만 5,32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H는 2.203% 올랐네요. 4,538달러 기록 중이고요. 리플 XRP도 1.77% 상승했고 특히 솔라나 SOL이 눈에 띄네요. 6.62%나 올랐어요. 그 외에 BNB, 도지코인, 카르다노 ADA, 트론, TRX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 시가총액은 약 4조 20억 달러 수준이고요. 24시간 거래량은 1,644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있잖아요. 이게 57.18%로 약간 줄었어요. 반면에 이더리움 점유율은 13.63%로 조금 늘었거든요. 아,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금이 좀 움직이나요? 네, 그럴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죠.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디파이 시장은 TVL이 한 1,313억 달러 정도로 소폭 하락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하고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 8% 이상 증가해서 1조 5,33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와, 8% 이상이면 꽤 큰 폭인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랄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과 또 우려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파생상품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한 뉴스는 좀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레디언트 캐피탈, RDNT 해커 관련 소식인데요. 해커가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죠. 엠버시엔이라고 여기서 나온 정보인데요. 이 해커가 지난 1시간 동안에요, 무려 5,933 ETH, 이게 지금 돈으로 한 2,67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이더리움을 토나도 캐시를 통해서 세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670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근데 아직도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현재 이 해커가 여전히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세탁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면 그 대표적인 믹싱 서비스잖아요. 이런 걸 쓰면 정말 추적이 어려운가요? 블록체인은 투명하다는 이미지인데.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토네이도 캐시 같은 믹싱 서비스는요, 여러 사람 자금을 막 섞어요. 그랬다가 다시 나눠서 내보내는 방식이라서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추적이 어려운 거군요. 네, 물론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적하려면 시간과 자원이 엄청나게 들고요. 완벽하게 흐름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킹 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에 자주 악용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피해 금액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규제 당국이 이런 믹싱 서비스에 대한 감시나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해킹이나 자금 세탁 시도가 시장 심리나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해킹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네요.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시장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크립토컨트 분석가들의 의견이죠. 네, 맞습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 중에 악셀 애들러 주니어라는 분이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온체인 거래량,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 오고 간 거래량이요, 이게 중앙화 거래소 CX의 현물이나 선물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온체인 거래량이 CEX 거래량을 넘었다고요? 그게 왜 특별한 현상인가요?
보통은 CX 거래량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온체인 거래량이 더 많아졌다는 건 좀 이례적인데 문제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 온체인 거래량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음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준다. 그건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거래 활동이 부족하다. 즉 시장 유동성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 신호가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유동성 부족이랑 또 다른 분석과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같은 크립토컨트 기고자인 마툰이라는 분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크립토컨트 내부에 BTC 불스코어 인덱스, 불스코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10가지 온체인 지표를 종합해서 시장 강세 정도를 보는 건데요. 이 10개 지표 중에서 무려 8개가 지금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10개 중에 8개나요? 어떤 지표들이 주로 안 좋은가요? 뭐 예를 들면 MBRV Z 점수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가치랑 실현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인데 이게 너무 높으면 과열 신호거든요. 이 점수라든지 아니면 실제 수익을 보고 파는지 보여주는 손익지수, 또 네트워크 활동지수 같은 여러 주요 지표들이 지금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이런 패턴이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했을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10개 중 8개 지표가 약세였다고 하거든요. 물론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모멘텀은 좀 싣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들이 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신중론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다른 쪽에서는 또 엄청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바로 실물 자산, RWA 토큰화 시장인데요. 여기는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대조적이에요. RWA, 그러니까 리얼 월드 에셋 토큰화, 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시장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온체인상에 토큰화된 자산의 총 락업 예치금, TBL 규모가요.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2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2배요? 와,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관련 코인들도 그럼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RWA 관련 대표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체인잉크, 링크, 온도 파이낸스, 온도, 아발란체, 에이벡스 같은 코인들 있잖아요. 이것들 시가총액 합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76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걸 넘어서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서 실제 가치가 있는 현실 자산과 연결되고 또 전통금융 시스템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성이 증명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RWA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마침 국내 연구기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타이밍이 아주 좋았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 같은 금융 인프라가 더 선진화되어야 하고 또 원화 자체의 국제적인 위상,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아, 그러니까 기술 문제 이전에 금융 시스템과 원화 자체의 경쟁력이 먼저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거의 뭐 USDT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든 유로든 다른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당 통화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널리 쓰이는지 또 그 통화를 뒷받침하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KIP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금융 시스템 발전과 원화 국제화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겁니다. 이게 또 앞서 이야기한 RWA 성장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실물 자산이 토큰화될 텐데 이때 어떤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쓰일 것인가? 이게 단순히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각국 통화의 영향력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달러 중심 질서의 변화가 올 수도 있을지 주목해야겠군요. 이런 변화들을 뒷받침하려면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의 성능 개선도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이더리움 쪽에서도 또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죠? 네, 이더리움은 항상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코어 개발자들이 다음 주요 하드포크, 푸사카 업그레이드를요, 빠르면 오는 11월에 메인넷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위해서 9월 말에는 홀스키, 테스트넷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10월에는 세폴리아, 후티 같은 다른 테스트넷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푸사카 업그레이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나요? 세부 내용은 아직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요. 주로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고 가스비, 즉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향,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레이어 2 솔루션들과 함께 성능 개선을 해왔잖아요. 푸사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긍정적이겠네요. 그렇죠. RWA나 DeFi 같은 분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 외에 또 간단하게 짚어볼 만한 단신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NFT 프로젝트 중에 유명한 거 있죠? 퍼지 펭귄, 펭구. 여기가 나스닥 상장사인 샵스 테크놀로지 STSS라는 의료기기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NFT 프로젝트랑 의료기기 회사요.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그렇죠. 샤프스가 솔라나 기반의 자산운용 전략을 하는데 여기에 퍼지 펭귄 IP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전통 상장 기업이 특정 블록체인이나 NFT 프로젝트와 직접 협력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웹3와 기존 산업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흥미롭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또 테더사에서 10억 USDT가 신규 발행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바이낸스에서는 XPN이라는 토큰에 무기한 선물을 상장하고 최대 50배 레버리지를 지원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파생상품 시장 활기와 연결되는 소식이죠. 그리고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110 ETH를 추가 매수했다거나 BTCC 거래소가 후원한 자선 골프 대회가 잘 열렸다는 소식 등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중론과 RWA 같은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공존하는 좀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본 여러 소식들, 특히 RWA 토큰화 성장과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연결해보면 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텐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비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여부가 현재 달러 중심적인 국제 금융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런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외에 어떤 신뢰의 문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 어쩌면 그 미래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신 동향, 놓치지 않도록 저희 토큰포스트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